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달아서 스티치까지 놓았습니다. 스티치까지 놓고 나면 이번에는 위쪽을 다셔야겠죠? 자, 위쪽을 다실 때는 또 다른 팁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그 지퍼에 다실 때처럼 이 옆선을 이번에는 이쪽 옆선을 맞춰야겠죠? 맞추고 이 2cm 선이 요 지퍼 레일에 잘 맞도록 시침핀을 하나 꽂으시면 됩니다. 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사실. 자, 미리 잠깐 설명을 할까요? 혹시 오류가 나실까봐. 한번 스티치 놓기 직전처럼 쭉 꼽아서 바느질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뒤집어지면 이렇게 지퍼가 벌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다 스티치를 놓는 것이 아니고 얘를 요만큼, 얘가 2cm 길게 해놓은 게 이 뜻입니다. 요만큼 지퍼 레일을 완전히 덮어서 아까 놓은 스티치가 보일 듯 말 듯이 이렇게 놓으시고 약 1.5에서 2 정도 됩니다. 요게 지퍼랑 같이, 그죠? 지퍼랑 같이 1.5에서 2cm 덮으시면서 여기다가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지퍼 덮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선 처음 시작은 지퍼 덮개는 스티치로 놓아지는 것이고요. 처음 시작은 방금 아까 핀을 찔러서 만드셨던 것처럼 얘도 핀을 찔러서 고정하시고, 자, 지퍼 레일이 원래 내가 원하던 레일의 위치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처음 시작은 이 옆선을 바르게 붙여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조금 더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한번 찍어보고 이 정도면 됐겠구나 하는 그 위치에 스침핀을 꼽으시고, 처음처럼 덮여 있으니까 지퍼 레일과 내가 바느질한 이 선이 그어둔 선과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스침핀 작업을 하십니다. 쭉. 자, 지퍼가 맞게 잘 가고 있는지 중간중간, 나의 레일은 여기 있으니 이 자리에 꼽으면 되겠구나.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자, 저는 지퍼머리가 벌어진 쪽부터 꽂다 보니 조금 신경이 쓰여서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천천히. 자, 이쪽에 핀을 한 개 꼽아둘까? 더 이상 당겨오지 않게. 그러면 지퍼 레일을 맞추기가, 직선 맞추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스침핀을 그리 멀지 않게 3-4cm 정도 간격에 한 개씩 쭉 꽂아주시면서 핀을 다시, 자, 이렇게 꽂으시고 바느질을 하시면 끝까지 하시고, 다시 스티치를 놓기 전에 한번 더 선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쪽을 바느질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여기를 스티치 놓으시는 게 아니고 얘를 덮일 듯 말 듯 조금 넓게 잡겠습니다. 조금 넓게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약 2cm를 남겼는데요. 2cm까지 덮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요 바느질한 거에서 한 1cm, 0.8cm 정도 되게, 1에서 0.8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선을 그어 두셔도 되는데요. 저는 뭐 일반적으로 선을 요럴 때는 잘 안 꺼서 요 위치, 그죠? 약간 뒤뚱뒤뚱 한다고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저는 여기, 자, 어디에 핀을 꽂는지는
여기 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그죠? 요 위치 지퍼가 알맞게 나오시게 이렇게 핀을 꼽는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간격을 맞추시면서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바느질이 되고 나면 들리면 지퍼가 지나가는 레일에 전혀 거슬림이 없도록 긁어침 사투리네 그죠? 불편함이 없도록 레일에 걸리지 않도록 고선을 밸런스를 보시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바느질 하시기가 힘드시면 이렇게 세로로 꽂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선거해 두셨으면 뭐 더 편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로로 꽂으셔도 되는데 꽂고나면 얘가 꽂히지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가로로 이렇게 꽂아두고 여기를 다시 아까 밑에 놓았던 선처럼 이렇게 스티치를 놓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스친핀을 꽂으시고 꽂으시기 전에 나는 요 선에 할 거야. 요 센치가 보통 한 1.8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원단에서는 1.8 꺾기가 조금 힘드니까 2cm 시접을 둔 거고요. 마지막 완성선을 할 때 60 곱하기 60만 맞춰주시면 되니까 바깥쪽 시접이 뭐 0.2좀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모됨을 2cm 정도로 계산해서 한쪽은 2cm 여유를 두고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끝까지 스친핀을 꽂으시고 꽂으시고 이 한 줄을 스티치 놓은 실로 또는 뭐 본인이 더 마음에 드는 실도 괜찮습니다. 여기만 사실은 뒷면에서 보이시게 되니까요. 여기를 홈질 한 번 더 스티치로 약간 저는 조금 크게 듬성듬성 놓는 편입니다. 밑에 것이랑 밸런스를 맞추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놓으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리 스티치 놓아둔 그 60cm 저는 이렇게 정방향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위에다가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석의 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요 자리에다가 스티치를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티치 놓은 자리에 가장자리가 정확한 각으로 나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서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선을 긋고 반대쪽에도 역시 선을 걸 겁니다. 이렇게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쪽 꼭지와 이쪽 꼭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죠. 이 꼭지와 이 꼭지가 시접이 바느질이 잘 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연장선이 여기 모서리에 잘 와줘야만 이게 정사각형 10 곱하기 10의 정사각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면으로 보셨을 수도 있고요. 묵넉기 잘 보였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아래쪽에 천을 하나 더 떼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탁을 하면 이게 원칙적으로 누비실 때, 누빈다는 의미가 이렇게 스티치를 놓을 때 아래쪽에다가 이런 스티치를 놓을 때 아래쪽에 솜을 한 장 놔서 하시면 시접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또 약간의 쿠션감이 솜을 넣는, 어차피 우리가 모카솜을 넣는 방석이지만 이런 쿠션감을 두시기에 좀 좋은 성향도 생깁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대로, 자 보시는 것처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스티치가 뒤쪽에 있고 시접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밑단에 솜을 하나 댔어요. 솜을 댔는데 이게 사실 솜을 안 대고 집에 있는 뭐 남편분의 커다란 난방 등판 뭐 이런 거 60 곱하기 60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한쪽이 단면으로 누벼져 있는 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좀 넣었는데요. 넣고 나면 이제 쿠션감이 조금 더 좋아지겠죠. 이 상태에서 미리 만들어둔 태그, 그죠? 우리 지퍼를 단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옆에 모서리에 태그라는 걸 한번 꽂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잊어버릴까봐 꽂아뒀는데요. 얘는 그냥 제가 연결 부위가, 저는 이렇게 뭐 꼬리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양쪽에서 접고 접어서 안쪽에 중심이 오게, 그죠? 실제로 요걸 3cm를 하시려면 9cm짜리를 만들어 두셨다가 1.5씩을 접고 접으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지고 시접이 이쪽에도 보이지 않게 잘 돼요. 그래서 이 상태를 방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바깥에 좀 나오게 하고 싶다는 거죠. 회색에 나오게 할까, 노랑에 나오게 할까, 여기 할까, 여기 할까, 뭐 제 마음대로 나오게 하면 되겠죠. 그 나오게 하는 부분을 여기 저는 회색 노랑, 아니요 그냥 노랑에 꽂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작업으로 먼저 시침핀을 하나 꽂아두는 거예요. 그죠? 자, 시침핀은 이때 좀 휘어지기 때문에 찍어서 넘기지 마시고 살짝 15도 각도로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겉면에 제가 지금 겉면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석의 뒷면이요. 자, 이렇게 하면 지퍼의 옆쪽에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시접이 너무 많으면 반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얘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사각형 바느질을 정방향 우리 60cm 60에 이런 거 하실 때 저는 이제 선을 그어둔 이유와 10cm를 찍어둔 부분이 이거죠. 요 10cm와 요 부분이 만나게 시침핀을 꽂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cm, 10cm 표시를 해뒀습니다. 옆 시접에 바깥에 나가는 건 바느질 하다 보면 약간씩 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요 시침핀을 꽂는 작업을 하면서 여기도 요 시접에 맞도록 요 꼭지 전부터 먼저 원래 사각형 할 땐 여기서부터 하는데 패치를 맞출 때는 패치의 조각이 좀 더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자, 저는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지퍼를 달다 보니까 선이 막 삐뚤어졌나 봐요. 대부분이 처음 그었던 선보다 약간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새로 그은 거죠. 반대쪽도요. 사각형에 제가 다시 10cm의 각을 맞춰뒀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 10cm의 부분이 또 얘랑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편하게 잘 잡아주고 다시 10cm 꼭지점 붙이고 다음 또 이쪽 10cm도 맞추어서 그죠? 또 돌려서 사각 모퉁이를 다 맞추어 줍니다. 맞추어 주다 보면 이제 그 각이
전에 우리가 바느질을 하다가 또는 스티치를 놓다가 당김 현상에 의해서 약간 늘어난 부분도 있으실 수 있고요. 약간 당겨서 줄어든 부분처럼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잘 맞아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맞아집니다. 굉장한 이유가 없으면 자, 이렇게 하고요. 또 반대쪽. 오, 이쪽에 10을 안 찍었네요. 이거 완성선이 보겠습니다. 또 여러 선을 그어 놓으니까 네, 여기가 10cm. 저 선에서 두껍게 그려진 제 기억은 가장선이 바깥이거든요. 이렇게 자 시침핀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꼽으시고 나면 얘를 이제 요만큼만 꼽는 게 아니고 다 빡빡하게 꽂으시고 바로 바느질을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퍼를 열고 뒤집으시면 되고요. 요런 곳에 어떤 시접 부분에 오버록이나 이런 걸 치셔도 되고 한 번쯤 그냥 홈질만 한번 쭉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바깥쪽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셔도 되고 이쪽도 두 줄 바느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시접 안쪽이니까 이제 만드시고 난 뒤에 오버록을 치셔도 되고 뭐 안 치셔도 그렇게 세탁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각형 바느질 먼저 해서 완성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바깥쪽 바느질 다 했습니다. 바느질하고 나는데 하고 원래 이렇게 사각형 모퉁이를 돌 때는 갔다가 이만큼 갔다가 또다시 저는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왔다 갔다 가기를 하면 요 꼭지점이 견고해지는데 이번에는 소재가 좀 두터우니까 저는 그냥 한 바퀴 완전히를 2번 돌았어요. 그리고 지퍼 부분만 2번 왔다 갔다 가기를 했죠. 양쪽 다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제 쭉 넘겨서 이제 지퍼를 뒤집어서 열고 뒤집으시면 끝이 납니다. 자, 뒤집으실 때 주의점은 안감 쪽으로 시접이 가도록 이렇게 코너를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물론 솜이 들어가면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꼼꼼하게 뒤집어지는 거죠. 뒤쪽으로 시접이 가도록 이 상태에서 코너를 잘 뒤집기 위함입니다. 가장자리에 바느질 선에 제가 원래 꼽았던 스침핀 한 개가 꽂혀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태그를 꼽았던 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보이시죠? 반대쪽도 역시 이렇게 뒤집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시접을 딱 잡고 뒤집으시면 뒤집고 난 뒤의 가장자리가 굉장히 깔끔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솜을 넣으면 특별히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솜을 넣으면서 뭐 옆 코너가 조금 부품해지니까요. 이 부분을 저는 굳이 뭐 오버록을 치지 않았는데요. 치셔도 괜찮고 세탁할 때도 그래도 뭐 몇 해 동안 큰 문제만 없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가장자리가 조금 덜 예쁘네요. 덜 예쁘다는 얘기는 시접이 여기 지금 물이 선을 지우려고 물을 약간 뿌렸거든요. 그랬더니 젖어서 잘 안 펴지는 듯합니다. 자,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안에다 솜을 하나 넣었기 때문에 자체가 그냥 반듯한 방석 카바로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나요? 보기보다 상당히 커 보이시겠지만 앉으시면 그저 그만인 사이즈입니다. 예쁜 방석이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